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원입니다. 자, 이게 반드시 암기해야 할 연도. 먼저 첫 번째 강의로 우리나라 연도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실천론에서는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도와 관련된 문제는 실천론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뭐 기술론에서는 뭐 연도 관련된 문제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인데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연도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게 이제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 순서는 항상 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시험에 나왔고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역사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연도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다음 이제 행정론에서 또 두 문제가 연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일단 이제 행정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연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 사회복지 전달 체계 문제였는데 그것도 사실 이제 연도를 알아야지 그 순서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리고 정책론에서는 우리나라 역사 관련된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법제론에서 한 문제가 법연도 재정 순서가 이제 재정 연도를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거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을 물어봤거든요. 법제론은 항상 법 재정 연도가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두 문제가 나온 적도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법 재정 순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따가 보면 올해 출제된 것들은 노란색으로 제가 음영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강의 진행하면서 이게 이제 22회 시험에서 출제가 된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든 이제 지금 정리된 이 자료에서 모두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주 일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삐껴나온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간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반열방, 메리놀즈 감리교 선교사님이 원산에 설립한 이 반열방이 이제 맞는 문장으로, 맞는 지문으로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 법제론과 정책 법제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 제정 순서를 먼저 다루어 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이 거시적인 틀이잖아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걸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천, 지역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그냥 한꺼번에 쭉 중복되는 것들 빼고,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 빼고, 시험에 나온 것들만 정리했으니까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 시작하면 이제 재헌헌법부터 보겠습니다. 재헌헌법 1948년에 이제 재헌헌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헌헌법에 생존권을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생존권을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생존권적 기본권, 즉 사회권적 기본권은 헌법 제34조입니다. 헌법 제34조는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요. 이제 5항이 공공부조와 관련된 조문이에요. 근데 그 5항이 사실상 이 재헌헌법에서 그 조문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조문이. 그래서 이제 그 생존권 규정이 재헌헌법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이제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입니다. 자, 1960년. 이게 이제 공무원연금도 사회보험 제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5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그때는 빠지죠. 그렇지만 사회보험 제도라고 하면 공적연금도 들어가요. 이 공적연금에는 공군, 사, 그 다음에 국민, 별정우체국 있지만 별정우체국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 공무원연금법이 법 제정 순서에서는 이게 1960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군인연금은 본래는 공무원연금법에 있었거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군인도.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서 나와서 이제
별도로 군인연금법을 제정하게 돼요. 이게 이제 1963년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현재는 교직원연금법인데 맨 처음에는 이게 제정됐을 때는 사립학교 교원연금이었어요. 그렇죠.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으로 이게 제정된 것은 197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으로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으로 법 명칭이 바뀐 것은 법제명이 바뀐 것은 2000년이에요. 아셨죠? 자, 이 국민연금은 198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연금 제정 순서는 공군사관학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공군사 국민 이렇게 외우면 되세요. 그래서 이 공적연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사회보험 제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공적연금까지 포함하면 이제 공무원연금법이 가장 먼저 제정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 1961년에 제정이 됐어요. 생활보호법 61년에 제정. 근데 이게 일제강점기에 조선고령이 먼저 제정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조선고령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게 공무원 시험에는 나오는데 우리 1급 시험에서는 이걸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일제강점기의 이 조선고령이 미군정 시대 때 후생국보 사무의 시향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61년 생활보호법으로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보호법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공공부조법이면 5대 공공부조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5대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그다음 의료급여법,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그다음에 기초연금법, 그다음에 장애인연금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5대 공공부조법에서 양대축이라고 하면 공공부조법의 양대축 하게 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그다음 의료급여법이에요. 왜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을 구제해 주는 법이에요. 그다음 이제 의료급여법은 빈곤선 밑에 있는 그러니까 공공부조 제도에 있는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빈곤과 질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위험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이 공공부조 제도의 양대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이 바로 생활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생활보호법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이 검게 별표 친 것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고요.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은 비중은 떨어지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비중은 떨어지는 것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아동복리법은 얘도 1961년입니다. 이 아동복리법이 61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아동복지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1981년이에요. 아동복지법. 이번에 이제 아동복지법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아동노인 장애인이 우리 법제론에서 법 제정 순서에서 출제가 되었거든요. 네, 아동복지법은 81년입니다. 재해고법은 1962년이에요. 얘가 1962년. 이건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우리 헌법 제34조는 1항부터 6항까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헌법 제34조 1항이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그 다음에 2항이 사회보장 사회복지, 그 다음에 3항이 여자의 복지, 그 다음에 4항이 그 다음 노인과 청소년, 그 다음에 5항이 이제 공공부조 관련 조문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래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국가가 보호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그러니까 5항이 생활 공공부조와 관련된 조문이에요. 그 조문이. 그러니까 5항 다음에 6항이 이제 6항 보면 재해를 예방하고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5항이 공공부조 관련된 건데 61년 생활보호법이잖아요. 61년 생활보호법. 어, 그리고 이제 6항이 재구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해방. 그래서 재구호법. 5항당 이게 5항이라면 그다음 이제 6항이 재해가 나오니까 5항 다음에 6항. 그러니까 60일 다음에 62. 이렇게 같이 외우면 돼요. 그렇죠. 생활보호법 61년은 무조건 외워야 하거든요. 공공부조의 양대 축에 해당되고 있는 법의 전신이니까 얘가. 그다음 이제 재해고법 62 이렇게 같이 외우시고 그다음에 자 여기 제3공화국 헌법은 1962년 헌법이거든요. 62년 헌법에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신설됐어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는 현행 헌법에서 34조 1항이에요. 34조 1항. 그
조문이 만들어진 게 1962년 헌법이다. 자, 그다음에 산재보험법. 자, 요거 산재보험법은 1963년입니다. 1963년 11월이에요. 아까 이제 공적연금까지 포함했을 때 공무원연금법이 가장 앞서잖아요. 근데 공적연금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인데, 그거 빼고 나서 이제 5대 사회보험으로 그냥 봤을 때 가장 먼저 제정된 것은 산재보험법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이 1963년 11월이에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되는데 의료보험법이 1963년인데 얘는 11월이잖아요. 산재보험은. 근데 얘는 12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죠. 그래서 이제 법으로 보게 되면 산재보험법이 먼저 제정되고 그다음에 의료보험법이 그다음에 제정이 된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의료보험법은 63년에 제정은 되었는데 근데 얘가 시행된 것은 1977년에 시행이 됩니다. 의료보험법 1977년에 시행돼요. 그러니까 63년에는 이 법은 63년 제정된 이 법은 얘는 가입의 임의성이었어요. 가입이 강제적이지 않다. 임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보험이 임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인데 가입이 강제적이지 않고 임의적, 즉 자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으로서의 의의가 상실된 법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 법이 시행되지는 못해요. 그러다가 1976년에 전면 개정되면서 의료보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500인 이상 사업장 강제 가입으로 바뀌고 그 76년에 개정된 것이 77년에 시행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법은 얘는 아까 1986년이었죠? 86년. 그다음에 얘가 시행된 것은 1988년이에요. 알았죠? 88년이고 얘가 시행될 때 1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당연 적용으로 시작이 됐어요. 아까 여기 77년에 시행됐을 때 우리 의료보험법은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당연 적용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고용보험은 1993년입니다. 1993년. 그렇죠? 1993년 고용보험법. 자,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빠지죠? 그죠?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완비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고용보험법이 4대 보험에서는 마지막으로 제정됐으니까 고용보험법이 제정된 1993년에 4대 보험이 완비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얘는 2007년에 제정돼서 2008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특히 여기 5대 사회보험은 제가 이 빈칸 친 것들 있죠? 요것 위주로만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 시행연도는 몰라도 돼요. 근데 제정연도는 좀 알고 있어야 하고, 의료보험, 의료보험법 이렇게 하면 이제 63년입니다. 일단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하게 되면 걔는 이제 99년이고요. 자, 근데 의료보험법은 어떻든 63년에 제정됐지만 시행은 77년이라고 하는 시행연도까지 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법은 86년에 제정됐지만 88년에 시행된 거예요. 86년 제정, 88년 시행 같이 알고 계시고, 고용보험법 93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2008년, 2007년 제정, 2008년 시행 이렇게. 자, 이 5대 사회보험법은 암기하는 방법은 5대 산에서 연고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재료를 가져다가 연고를 만들면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그래서 5대 산의 연고는 이렇게 5대 산의 연고는 노인에게 효과가 좋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제 5대 사회보험은 산재, 의료, 그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보험 전국민 전 사업장 1인 확대 순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요. 이거 이제 암기하는 방법은 결혼이 일의고 이렇게 이제 결혼이 일, 결혼이 이르고 이르고 연상과 결혼했다 이렇게 연상. 그래서 이제 이건 산재보험인데 1인 확대 순서입니다. 결혼이 이르고 빠르고 이르고 연상과 결혼했다 해가지고 얘는 이제 거꾸로 2000년 그다음에 이제 99년 98년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얘하고 의료보험
얘가 이제 10년 터울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89년입니다. 요거는 암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의 의료보험, 그러니까 이 의료보험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1인 확대된 것이 89년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1989년. 그다음 이제 현재 고용보험 제도가 1인 확대된 것은 98년이고요. 98년, 1998년이고, 그다음 이제 국민연금이 1인 확대된 것은 1999년이고요. 그다음에 산재보험이 1인 확대된 것은 2000년입니다. 아셨죠? 만약에 이 연도는 좀, 중요도는 좀 떨어져요. 그런데, 어, 다만 이제, 4대 사회보험이 모두 1인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사회보험제도 문제가 나올 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법 문제에서, 국민연금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당연 적용이다. 또는 10인 이상 근로자는 당연 적용이다. 막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리는 거예요. 왜? 1인 확대되었으니까. 아셨죠? 자, 어떻든 얘는 이제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얘는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5대 사회보험은. 자, 그 다음 이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이게 1963년에 제정이 돼요. 19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근데 얘가 7개 조문밖에 없었어요. 사회복지 전체를 규정하는 법이었거든요. 근데 조문이 딸랑 7개밖에 없는 걸 가지고 사회복지 전체를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식적인 법이었어요. 근데 자꾸 수정도 없이 계속 오게 됩니다. 법률이 조문이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정도 없이 그냥 자꾸 수정도 없이 계속 그냥 와요. 그러다가 얘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1995년에 사회부장기본법이 제정이 된 거예요. 사회부장기본법은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중요하죠. 왜? 사회복 전체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사회부장기본법 연도는 95년은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예전신이었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63년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이게 가식적인 법이었다가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95년 사회보장 기본법이. 그래서 얘한테 딸려서 같이 외우면 좋은 것이 여기다 정신보건법을 집어넣으면 돼요. 정신보건법도 95년에 제정됐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 해보자.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을 제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죠? 외웠죠? 자, 199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이 됐는데, 사회보장 기본법이 제정됐는데, 이때 본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었을 때 7개의 조문밖에 없었던 법이어서 이게 가식적인 법이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만들어졌다. 95년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정신보건법이 95년에 같이 제정됐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법은 가입의 임의성을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1963년 아까 여기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료보험법 63년에 제정되었던 의료보험법은 가입의 임의성을 인정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상실했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연역을 한꺼번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건강보험은 현행 건강보험의 이제 그 역사를 좀 보게 되면 지금 1963년 12월에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됐지만 얘는 임의 규정이었다. 그죠? 가입의 임의성이 인정되었었던. 그러다가 얘가 1976년에 개정이 돼요. 76년에 개정되면서 500인 이상 사업장 강제 가입 의무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개정된 법이 1977년에 시행이 된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 즉 1인 확대된 거, 아까 몇 년이었어요? 1인 확대된 거. 국민건강보험 89년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1989년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우리 현재는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인데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법 제명이 바뀐 것은 1999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정 순서 계산할 때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나오면 99년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아셨죠? 99년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이 완전 통합돼요. 우리가 77년에 의료보험법이 시작이 됐을 때 그냥 77년에 시행한 거잖아요, 우리. 그죠? 77년에 의료보험법으로 시행이 되었을 때 그때 조합주의 운영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시작을 했어요. 조합주의 운영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역별, 직업별, 직종별로 보험을 따로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이 99년에 제정되면서 행정이 통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현행 지금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꺼번에 행정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행정통합 99년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근데 통합이 실제로 실시된 것,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행정을 실시하게 된 것은 이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2000년에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통합은 실시된 거예요. 알았죠? 그다음 이제 재정까지 통합된 것은 2003년입니다. 재정통합 2003년도 시험에 나왔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빈칸 처리한 것들은 다 한 번씩은 나왔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 이제 70년대로 와보면 이제 사회복지사업법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우리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법연도도 당연히 시험에 잘 나오겠죠.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을 때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 그다음 이제 또 하나가 사회복지법인제도.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알고 있어야 할 게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강화됐다고 하는 사실. 아셨죠? 여기다 붙여서 법인제도가 도입되면서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어서 자, 다시 한번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었을 때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 제도가 규정이 돼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제도가 도입됐어요. 아셨죠? 어. 자, 이거 지금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그 이후에 이제 개정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 개정 연도하고 개정 사항하고 짝지어서 외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표인데, 자, 보세요.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 1970년에 제정되었을 때 두 가지가 중요하다. 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아니었죠, 이제는. 그죠? 아, 사회복지사가 아니었구나, 맨 처음에는. 이게 중요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제도, 사회복지법인제도가 도입됐다라고 하는 거, 70년 이 제정됐을 때. 그 다음에 1983년에 이제 개정이 돼요. 1983년에 이제 개정사항 세 가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세 가지. 이때 비로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져요. 지금처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1970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83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 이제 1급, 2급, 3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1급은 4년제, 2급은 전문대, 그 다음에 3급은 훈련받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아까 1970년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있잖아요, 요거. 요거가 그, 당시에 이제 국민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시설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제도를 줘버렸어요, 이거를, 자격증을. 그러니까 자격제도가 정비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3년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이제 정비가 되는 겁니다. 1급, 2급, 3급으로 또 구분을 했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1급, 2급 두 단계로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정비했으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예요? 사회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관, 자,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 이제 여기다 한 가지 더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이때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서 공식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은 83년 사회복지사법 개정되면서 이때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게 돼요. 아셨죠? 근데 이제, 이 국고보조 사업, 지침이 이제 수립된 것은 이제 86년입니다. 이따가 나와요. 지침이 수립된 것은 이제 86년이지만 국고보조금을 받기 시작한 것은 83년이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근거 규정 마련해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이 일하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시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체 만들고 하면 마음껏 시설 단체 만들고 연합 많이 해. 즉 사회복지 시설과 단체 연합이 뭐냐면 그게 사회복지 협의회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회복지 협의회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단체화돼요. 근데 여기다 이제 한국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또는 그냥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단체화 되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단체가 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외우는 방법 다시 한번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정비되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1, 2, 3급으로 구분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 정비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라는 대표적인 기관인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 보고 니들 마음껏 시설 만들고 단체 만들어서 연합해 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또는 그냥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 단체화 되었다. 요거 그다음 저기 1992년에 또 개정이 됩니다. 이건 연도하고 내용하고 같이 외워야 돼요. 알았죠? 연도하고 내용하고. 자, 이게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요게 행정론에서. 그래서 이제 92년에 뭐가 신설되냐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설됩니다. 여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설돼요. 근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요, 본래 1987년에 7급 결정직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었어요.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이미 시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이미 배치를 했었어요. 87년에. 근데 요게 이제 92년에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신설을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복지사무 전담기구 설치하도록 했어요. 여기가 복지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이 생겨요. 그렇죠? 복지사무 전담기구. 그래서 이제 이 복지사무 전담기구로 인해서 이 조문이 생기니까 이제 1995년부터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시작이 돼요. 5년간 하고 중단돼요. 보건복지사무소. 이따 뒤에 정리되어 있어요. 이따 나올 건데, 그 다음 이제 95년 다음에 2004년에 다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시작이 돼요. 2년간, 2006년까지. 그리고 중단돼요. 그리고 나서 2006년에 지금과 같은 주민자치센터, 지금 물론 행정복지센터지만 거기 이제 사복 전담공무원들 다 배치를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뒤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볼 건데 어떻든 이 조문이 제정되면서 뒤에 이제 시범 사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다음 이제 또 하나 이제 92년 다음에 1997년이 이제 또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97년이면 우리나라 IMF입니다. 외환위기였죠. 그러니까 국가가 어려운 때다. 이걸 좀 생각하면 좋아요. 자, 지금 이 음영 표시된 거 이번에 얘기 나왔는데요. 자,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꿉니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게 아니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겁니다. 이거 잘 알고 계시고. 그다음 이제 그 시설 평가 제도가 도입이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 시설 평가 제도가 법으로 규정된 것은 97년이에요. 그리고 실제 사회복지 시설 평가 제도가 시행된 거, 실시된 거, 이게 시행된 거, 실시된 것은 1999년입니다. 아셨죠? 1999년. 요 연도들 다 중요해요. 연도들. 이번엔 나오지는 않았지만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1급 국가시험제도가 도입됐어요. 97년에 개정사항으로. 근데 1급 국가시험제도가 시행된 것은 1회 시험이 2003년이었죠.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시행이 되었다. 그러니까 도입이라고 하면 이제 법으로 규정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시행된 것은 이제 실제 실시된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97년 이것 외우는 방법은 IMF 때니까 국가가 시설을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개인도 이제 신고하고 그냥 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시설 설치에 있어서 까다롭지 않게 만들어준 거예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것이. 알았죠? 어, 자, 그 다음에 국가가 어려우니까 시설을 그냥 다 지원해주지 않겠다. 평가해서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평가제도 도입됐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시설을 평가하니까 사람도 평가하겠다. 그래서 일부 국가시험제도 도입됐다. 이렇게. 세 가지 세트.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사회복지의 날은 이게 2000년에 사회복지 사업법에 제정이 됩니다.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죠. 세상을 구출하는 날. 9월 7일 세상을 구출하는 날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 9월 7일은 본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 9월 7일 날 제정이 돼요. 그래서 그 법의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아예 사회복지의 날로 9월 7일을 제정을 해놓은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 이제 2003년 거가 중요해요. 2003년 거 이번에 또 나왔는데 항상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건데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하도록 4년마다 이게 이제 규정이 만들어졌고 그다음 이제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어요. 시군구에다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어요. 이 규정. 자, 근데 이게 2003년 개정 사항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조문이. 그죠? 근데 이 두 가지 조문이 언제 시행을 하게 되면 이 조문 자체가 2005년에 시행을 하게 돼요. 2005년에 이 조문이 시행되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에 이 조문이 시행됐으니까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겠어요? 당연히 2005년부터 수립하기 시작했겠죠. 그죠? 그다음 이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든 것도 언제겠어요? 2005년에 만든 겁니다. 알았죠? 2005년에. 자, 근데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립한 걸 가지고 이제 2007년부터 여기 2007년부터 제1기 시군구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시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 2006년은 제1기 시군구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했겠죠. 그죠? 그걸 수립한 걸 가지고 2007년부터 이제 제1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1기는 이게 4년마다니까 7, 8, 9, 10이에요. 1기가. 그러면 2기는 11, 12, 13, 14. 그죠? 그 다음에 15, 16, 17, 18. 그 다음에 19, 20, 21, 22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을 봐야 하는 내년은 이제 2025년이잖아요. 2025년은 몇 기입니까? 제5기죠. 그죠? 제5기가 시행 중인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이 2014년에 2기가 끝날 때, 2014년 이때 시험에서,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면, 현재 제3기를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역사회복지계획 그 문제에서. 제3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럼 맞는 거죠. 2014년에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3기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제3기, 그러니까 제2기가 시행 중이지만 제3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024년에는, 2025년에는 23회 시험에서는 이제 제5기가 시행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잖아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얘가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뀌었죠. 그죠? 현재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복지 있죠. 여기 복지가 보장으로 바뀐 거예요. 알았죠?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항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내용이 본래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어요. 시군구에. 근데 이제 이게 2014년에 2014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수급권자 그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게 이제 명칭이 긴데 이따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 법이 2014년에 제정돼가지고 2015년에 시행돼요. 그러니까 그 법이 제정됐을 때 자,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이 이제 제정된 게 2014년에 제정돼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내용이 다 그 법으로 옮겨져요. 옮겨지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꿔요. 그리고 그 2014년에 제정된 그 법이 2015년에 시행돼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실시된 것은 2015년부터 실시가 된 겁니다. 알았죠? 2014년에 법으로 명칭이 이제 바뀌게 되고, 그다음 이제 실제 시행에서는 2015년부터 지역사회 보장의 비치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국민복지연금법입니다. 이 국민복지연금법은 본래 국민연금법이 아까 1986년이었죠? 이
연금법의 전신이에요, 얘가. 그래서 얘가 1973년에 제정되거든요. 얘도 이미 나왔었어요, 시험에서. 제정되고 나서 10여 년 동안 시행이 보류된 법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옛날에 이미 한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도 또 나왔어요, 얘가. 그래서 두 번 나왔는데요, 얘가. 그래서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법의 전신이 있었는데 걔가 국민복지연금법이다. 알았죠?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되는데, 이게 시행되지는 못해요. 왜냐면 73년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복지국가 위기기가 바로 이제 70년대 중반 오일 쇼크와 관련돼 있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이걸 시행하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이제 제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다음 이제 의료보호법인데요. 의료보호법은 1977년이에요. 77년. 그러니까 의료급여법, 현재 의료급여법 이제 2001년에 의료급여법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얘가. 근데 의료급여법의 전신이에요, 얘가. 제가 아까 공공부조법, 5대 공공부조법이라고 했는데 공공부조법의 양대축이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국민연금법, 아니,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이라고 했어요. 얘가 질병의 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이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료급여법의 전신이었던 의료보호법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죠? 얘가 1977년이에요. 그래서 의료보호법은 물론 의료보호법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좀 외워놓으면 얘는 우리가 가난하면 똥구녕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왜 그런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떻든 이제 똥구녕이잖아요. 똥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질병. 그래서 치질 이렇게 치질 77 치질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알았죠? 77년 의료보호법. 그 다음에 여기 아동복지법,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이게 이번에 법제로운 법 제정 순서에서 나왔는데요. 얘하고 이제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이렇게 5개를 선지에다 집어넣고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이 뭐냐? 답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답이었거든요. 자, 아동노인 장애는 세트예요. 아동노인 장애.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1981년에 아동하고 그다음에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세트인데 이때는 장애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자도 심신장애자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심신장애자. 그러니까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그다음에 심신장애자복지법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만들어져요. 81년에. 알았죠? 근데 아동복지법의 전신이 있었죠. 아까 우리가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있었죠. 아동복리법. 그죠? 이때.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전쟁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아동복리법은 이제 아동복지법으로 바뀌면서 모든 아동으로 이제 대상을 넓힙니다. 어떻든 이제 요거 전신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아동복지법, 지금도 노인복지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만 바뀌게 되는데 얘가 지금과 같이 장애인 복지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연도가 1989년이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1981년, 1981년, 1981년인데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뀐 것은 1989년이다. 왜 그러냐면 이 89년에 장애인복지법이 이 법으로 법제명이 바뀐 이유는 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장애인 올림픽도 같이 이제 개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됨으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인해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외우기도 쉽죠? 88 올림픽 생각하면 되니까 89년 그죠? 자, 그다음에 생활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두 가지 급여가 추가가 되는데 자활보호와 자활보호입니다. 자활보호와 교육보호가 추가가 돼요. 교육보호가 자활보호와 교육보호가 이때 추가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7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급여 중에서 이게 생활보호법일 때는 이 보호라고 했었거든요. 이 급여의 명칭을. 이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라고 표현을 하고, 아셨죠? 그래서 이 지금은 이제 자활급여, 그 다음에 지금은 교육급여인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 추가된 것이 81년이다. 요거.
그냥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법 아까 뭐라고 했어요? 1986년에 제정됐다. 그죠? 88년에 시행됐다. 그죠? 근데 국민복지연금법이 있었죠. 아까 전신. 걔가 1973년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그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법은, 얘도 1986년입니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얘가 제정되자마자 바로 시행됐어요. 알았죠? 제정 시행이에요. 바로. 바로 시행되었는데, 법이 제정되었을 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제도가 도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건 이제 최저임금법에 이 제도가 규정이 된 거예요. 근데 법으로 규정됐다고 해서 이 제도가 시행된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1급 국가시험 제도가 이제 시험을 보겠다라고 규정한 것은 97년이었죠? 그죠? 97년 사회복지사법 개정 사항이었죠? 근데 실제 1급 시험이 시행된 건 2003년이잖아요. 1회 시험이. 그죠? 이렇듯이 어떤 제도가 법으로 제정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행된 것은 또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됐을 때 도입이 됐지만 시행된 것은 1988년입니다. 알았죠? 88년에 시행됐어요. 자, 모자복지법은 나오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동그라미 표시를 한 거 보니까 이거는 1989년이에요. 근데 이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모자 가정의 엄마가 팔고 살았다. 그러니까 모자 가정의 엄마가 시장에서 우리 뭐 구시장이나 뭐 이런데 이런데 가보면 그 시장 그 점포도 없이 길거리에다가 뭐 이런 거 과일이든 채소 같은 거 떼가지고 이렇게 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모자 가정의 엄마가 시장에서 물건을 떼다가 팔아요. 팔고 산다, 팔고 산다. 알았죠? 팔구. 그죠? 팔고 사는데 애들이 집에서 기다리잖아요. 모자 가정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빨리 가야 하니까 한꺼번에 다 팔아버려야 돼, 빨리. 그래서 여기 한부모 가족 지원법,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 여기다 집어넣어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 그래서 한칠에 2007년이에요. 한칠에 다 팔.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2008년이에요. 한칠에 다 판다. 한꺼번에 다 판다. 한칠에 다 판다. 알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동, 노인,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한부모하고 다문화가 보기 지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답은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가장 최근에 제정된 것으로 이번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영유아보육법은 제정 연도가 1991년입니다. 여자들이 일하도록 구제해줬다. 9일 일하도록 구제해줬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애들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일하도록 구제해줬다. 이렇게. 아까 사회보장 기본법은 1995년이었죠? 얘 전신이 뭐였어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63년. 그죠? 그래서 이제 95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해보자. 정신보건법도 1995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정신보건법이 이제 법제명이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돼요. 이 법이 2016년에 제정돼서 2017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옛날에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고 했는데 이 보건이 다 건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리 정신보건사회복사가 정신건강사회복사로 명칭이 이렇게 바뀌게 됐죠. 이 법으로 인해서, 이 법으로. 자, 그다음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인데,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죠, 그냥. 이건 이제, 여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이고. 그죠?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은 1997년이에요. 3월 27일까지는 안 외워도 되고, 그러니까 연도를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자, 97년이면 IMF라고 했죠? IMF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려우니까 민간 자원 동원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셨죠?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97년에 제정돼가지고 98년에 시행이 돼요. 그래서 1998년 시행되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이 돼요. 아셨죠? 그리고 1999년에
공동모금 회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97, 98, 99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외워놓으면 좋고 여기는 외우기 쉽잖아요. IMF 때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민간 자원을 동원하는 곳이죠. 민간과 공공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 재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민간 재원을 동원 또는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아까 몇 년이었죠? 1999년이었죠. 완전 통합. 시행은 2000년에 통합 실시됐다고 했고 재정 통합 2003년까지 외우시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입니다. 1999년 9월 7일 시행되고 제정되고 2000년 10월에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면서 생활보험법은 폐지됐겠죠. 그죠? 그 얘기고. 근데 이제 99년 9월 7일 재정연도 99년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게 9월 7일 날 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0년에 사회복지사법 개정되면서 이걸 사회복지의 날로 규정했다라고 했던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로 가보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요. 얘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강목에 따른 법률에 따른 다른 강목의 법률에 따른 띵띵띵띵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또 시험 나왔잖아요. 이번 시험에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 또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본래는 들어가 있지 않다가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법률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들어간 건 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2004년 어쨌든 이 법이 제정된 건 2004년이에요. 그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은 얘도 2004년이죠. 2004년. 이 연도를 외워놓으면 좋아요. 건강가정기본법은. 왜냐면 실천론에서 건강 그 시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게 언제인지가 관련된 내용이 두 번 정도 나왔어요. 2000년대 중반, 즉 2004년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을 때 시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었습니다. 설치 운영돼요. 알았죠? 시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 것은 2004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우는 방법은 어, 건강한 가정 만들자. 천사 같은 가정 만들자. 예, 건강가정기본법을 만든 이유가 건강한 가정 만들자. 천사 같은 가정 만들자. 근데 1004년은 고려시대거든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게 93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 그때가.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이다. 1004년이 아니니까. 알았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2004년 건강형 기본법 이렇게 외워놓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얘를 세트로 이렇게 묶으면 돼요. 어차피 긴급복지지원법은 외워야 돼요. 왜냐면은 5대 공공부조법이니까 외워야 돼요. 알았죠? 5대 공공부조법, 5대 사회보험법. 얘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연도를. 그래서 이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이거든요. 어차피 외워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얘한테 딸려붙어. 얘들이 다 2005년이거든요. 2005년.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긴급하지?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 아주 긴급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긴급하니까 자원봉사자 많이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도 2005년이다. 이렇게 세트로 외워놓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이게 2006년에 개정이 있습니다. 2006년에 개정됐거든요. 이 개정되면서 근로장려세제, 즉 EITC 제도가 도입됐어요. 우리나라에. EITC 제도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도죠. 보드 정부에서 1975년 만든 그 제도인데 그 부의 소득세를 먼저 만들었다가 그게 이제 효과가 좋지 않아서 그 이후에 이제 그 EITC 제도를 만들었고 미국에서 이게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이 되고 그걸 우리나라가 도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이게 개정되면서 이 법에 조세특례 제한법에 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조세특례 제한법은 소관 부처가 기획재정부예요. 알았죠?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그래서 근로장려세제는 결국 기획재정부 소관 부처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겠죠.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은. 그러니까 우리 근로장려세제를 막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보건복지부 그러면 틀립니다. 알았죠? 어떻든 EIT 제도가 도입된 거 언제예요? 2006년이에요. 법으로 이렇게 규정되었을 때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EIT 제도, 우리가 이제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금이 시행된 건 언제냐? 시행된 건 2009년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건 2006년이에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이제 이게 규정이 되니까. 근데 이게 시행된 것은 2009년이다. 이때 2009년에 근로장려금이 처음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때. 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얘는 2007년입니다. 2007년. 우리 사회경제주체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옛날에는 법제론에도 좀 나온 적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딱 그 정해져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민간 지역사회복지 실천 추진체계 그쪽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사회적 기업, 그다음 마을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그다음에 자활기업, 그다음에 지역 자활센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 경제 주체로서 애들이 이제 시험에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연도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얘가 맞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거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시험 나오지는 않았고요. 기초노령연금법은 아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될 때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2007년에 제정돼서 2008년에 시행됩니다.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2007년 제정 2008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근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도 노인이고 기초노령연금법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사회보험이고 기초노령연금법은 얘는 공공부조법이에요. 차이가. 그리고 이 기초노령, 근데 어떻든 얘들이 다 재정 시행은 똑같은데, 근데 기초노령연금법으로 나오지는 않고, 이제 기초연금법으로 나옵니다. 기초연금법으로 법 제명이 바뀌게 된 것이 2014년이에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2014년 기초연금법 연도 얘를 외워야 돼, 얘를. 알았죠? 얘를 외워야 돼, 얘를. 외울 때. 그리고 이제 현재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가 같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이제 현재 기초연금제도로 바뀐 거죠. 알았죠? 기초연금법도 5대 공공부조법 중에 하나에 자,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시 한번 2007년에 제정돼 2008년 그렇죠? 이 둘. 그래서 이제 얘는 사회보험, 얘는 이제 공공부조제도인데 기초연금법으로 알고 있어라. 그리고 연도를 알았죠? 네, 다문화 가족 지원법 아까 한칠에 답한다. 한꺼번에 답한다. 그죠? 그래서 2008년이에요. 아까 모자 가정의 엄마가 팔고 사는데 한꺼번에 답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연금법 얘가 시험에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왜 재정연도에서 얘가 나왔을까요? 이 재정연도에 나왔거든, 얘가. 재정연도에 얘가 나온 이유가 5대 공공부조법인가 나오는 거예요. 5대 공공부조법이니까. 알았죠? 그래서 얘가 나왔어요.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입니다. 같이 외우시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얘는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이라고 하죠. 아까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했고 근데 이제 이 법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날이라고 이제 3월 30일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얘는 법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3월 30일은 이렇게 3자를 뒤집어 놓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놓으면 산에서 해 뜨는 거죠. 우리는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사는. 네. 자, 그다음에 그 협동조합 기본법 얘도 아까 제가 사회경제주체 얘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하고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여기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 법에서. 그래서 이제 얘가 2012년입니다. 기초연금법 아까 2014년이었죠? 14년. 자, 사회부장 급여의 이용자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얘가 2014년에 제정돼서 2015년에 시행됐다. 아까 이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본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행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 법, 여기 사회부장 급여 이용자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얘를 약칭 사회부장 급여법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 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뀌었다라고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그거. 알았죠? 자, 아동수당법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아직 이 연도 가지고 장난친 적이 없는데요. 이건 연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알았죠? 무조건 외워야 돼요. 2018년.
2018년에 제정됐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사회수당 하면 가족수당, 이 아동수당이 대표적인 제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2018년에 비로소 이걸 제정하게 됐다. 제정 시행. 알았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게 이제 법제론에서 무조건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실천 지역사회복 지역사 행정 역사 들어가기 전에 5대 사회보험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자, 국민연금부터 보게 되면 이 급여의 종류를 무조건 외워야 돼요. 5대 사회보험은. 그래서 이제 정책론에서 이게 현금급여냐 현물급여냐 이게 잘 나오거든요. 이번에 또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회보험 급여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이건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죠. 먼저 노령연금, 그 다음에 장애연금, 장애연금이라고 합니다. 장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유종연금, 그 다음에 반환일시금, 그죠? 반환일시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산재보험에서는 이걸 장해급여라고 하는데 14등급까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등급제는 폐지됐죠? 그죠? 그거하고는 구분해야 하고 지금 이거는 지금 국민연금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유족연금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1순위, 그다음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 갑니다. 네,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경우에 배우자가 1순위, 배우자 없으면 자녀에게, 자녀 없으면 부모에게, 부모 없으면 손자녀에게, 손자녀 없으면 조부모에게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부모와 조부모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알았죠? 그리고 이제 요거 외우는 방법은 배우자가 1순위잖아요. 그 다음 이제 자녀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부모. 이렇게. 이게 세 가지만 외우면 엇갈리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엇갈리면. 그래서 이제 손자녀, 그 다음에 조부모. 이렇게. 여기까지 끝이다. 알았죠?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서 어디서 좋은 보험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배우자한테 잘하는 것이 좋은 보험이다. 배우자 1순위입니다. 알았죠? 그다음 이제 자녀가 1순위, 부모가 3순위예요. 근데 여기 산재보험은 유족급여,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의 미지급급여가 있어요. 미지급급여도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국민연금의 미지급급여와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조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까지 내려간다는 사실. 알았죠? 조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까지 내려가요. 거기까지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은 요거는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지금 여기 분할연금에서 분할연금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그 분할연금을 받으려는 자가 모두 갖춰야 할 요건. 물론 이것도 이제 빈출도가 떨어져요. 아주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예, 시험에서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여기 이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그다음에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 하고 배우자에 따른 사람 노령연금 수권자여야 하고 본인도 60세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요건을 모두 갖추면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2033년이 되면 65세가 돼야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가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이 크레딧 제도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예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는 제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종류예요.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그 다음에 실업 크레딧. 근데 군복무와 출산은 2007년에, 그 다음에 실업 크레딧이 2016년이에요. 2016년. 알았죠?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은 현물급여가 두 가지가 있죠. 요양급여, 그다음 이제 건강검진. 여기 뭐 2년마다 1회 실시 이런 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알았죠? 이거는 사실 나오지는 않았고, 시험에. 그러니까 이 종류를 알아는 거, 종류를. 알았죠? 종류. 그다음 이제 현금급여에서 요양비,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진료비, 그 다음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그 다음에 본인 부담 상한액, 본인 부담 상한액.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상병수당인데요. 상병수당은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지금 시범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근데 1단계가 시범 사업이 언제 시작됐냐면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5년에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는 내년 아마 1월 11일 날 시험 볼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일단 둘째 주 토요일 날. 늦어진다 하더라도 셋째 주 토요일 날. 뭐 이렇게 볼 때지만 어떻든 공고문은 이제 10월에 나옵니다. 근데 1월 11일로 보게 되면 그때 상병수당 제도가 시행될까? 시행되지 못하겠죠. 왜냐면은 지금 2022년 7월부터 시행됐으니까요. 3년이면 3년간 시범 사업이니까 그죠? 3년간 시범 사업이니까 1월에 시행되지는 않겠죠. 근데 어떻든 2025년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병수당은 시범 사업이 실시 중인 것이죠. 우리가 시험 볼 때에는. 그죠? 상병수당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지. 그때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노인 장교연금은 재가급여, 시설급여는 현물급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금급여는 특별현금급여가 따로 있어요. 특별 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 자,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그 다음에 방문간호가 있죠? 방문간호, 그 다음에 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그 다음에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그 다음에 특별연금급여는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 그 다음에 특례요양비,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간병비, 그죠?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자,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하나만 현물급여입니다. 나머지 다 현금급여이고요. 3일 이내 요양으로 취소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먼저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선. 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요거. 우리나라의 돈과,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이 높은 사람, 많은 사람부터 없는 사람 이렇게 다 집어넣었다고 치면, 여기 위에 이제 사회보험 대상자들이고, 여기 밑이 이제 공공부조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의 질병의 문제는 사회보험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여기서 이제 국민건강보험 제도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부조제도에서의 질병의 문제는 의료급여법이에요. 의료급여. 자,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법. 여기는 국민건강보험법.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알았죠? 근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이걸 요양급여라고 하는 것이고, 요양급여. 그다음 이제 의료급여법에서는 의료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의료급여. 알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내용은. 뭐 처치, 수술, 뭐 이송, 간호,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치료재료의 지급,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자 산재보험으로 이제 다치게 되면 3일 이내 요양으로 취될 수 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건강보험 대상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가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가 먼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고 이걸로 치유될 수 없으면 3일 이내로 치유될 수 없으면 이제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현금급여는 이건 외울 때 요 간장은 직상에서 먹으면 휴유증이 있다. 휴유장이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요 간장은 직수입품한 상품이어서 직상에서 먹으면 휴유장이 있다. 후유증이 있다. 이렇게 휴유장이 있다. 그래서 요양급여, 간병급여, 그 다음에 장해급여, 여기는 장해급여입니다. 직업재활급여, 그 다음에 직상이니까 상병보상연금이에요. 얘 상병보상연금으로 끝나거든요. 그치? 그래서 연금으로 끝나다 보니까 자꾸 국민연금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넘어가면 안 되고. 알죠? 그다음에 휴업급여, 그 다음에 유족급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례비. 장의비가 아니라 지금 개정돼서 장례비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급여가 있어요. 실업급여.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그 다음에 육아휴직급여. 알았죠? 크게 네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근데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와 그 다음에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구직급여 안에 보면 상병급여가 들어가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것은 아까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상병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달라요. 얘는 이제 상병급여, 그 다음에 이제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알았죠? 이게 이제 구직급여에 있고, 그 다음에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의 직업능력개발 광역시로 이주. 그래서 조기 재취업수당이 여기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뭐 요거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얘들 지금 실업급여는 항상. 그죠? 얘들 너무 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녹화된 걸 가지고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배속을 좀 빠르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이제 배속이 가능하니까 배속을 빠르게 해가지고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실천 역사, 지역사회복지 역사, 그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행정론의 역사. 중첩되는 거 빼고 그냥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는 중첩되는 것은 그냥 하나로 정리하고 그다음 이제 그 나오지 않았던 것들 다 빼고 나온 것들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 삐껴 나왔던 것이 그간에 안 나왔었는데 나온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예. 메리놀즈 반열방. 알았죠? 메리놀즈 선교사님에 의해서 원산에 반열방이 만들어진 거 1906년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사실 요 문제에서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삐껴 나오긴 했지만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미 나왔던 논점에서 정답은 해결됐어요. 뭐에서? 오가통제도가 일제 강점기 인부제도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오가통제도는 제가 다섯도 집가, 다섯 집을 한 통으로 묶었다. 조선시대 화전민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다섯 집이 한 통으로 묶어놓고 한 집이 도망치면 나머지 네 집이 군역과 구역을 졌어야 했다. 그래서 이제 지역 통제 목적의 강제인부제도였거든요. 그게 조선시대 제도였어요. 근데 일제 강점기라고 해서 틀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설사 이렇게 삐껴 나왔다 하더라도 기존 논점에서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아셨죠? 그래서 제가 철저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22년간 나온 거 공부하지 마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책을 가지고 있든지 그 책에 기출표기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엄하게 공부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진짜 나온 걸 가지고 공부를 해, 나온 거. 알았죠? 그래서 22년간 나온 거. 그래서 보세요, 여기. 우리 이제 태화 여자관은 그간에 이게 나왔었어요. 연도 가지고 장난친 적도 있어요. 이게 1931년이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었거든요, 옛날에. 1921년이에요. 이 연도 가지고 장난친 적이 있기 때문에 연도까지 알고 있어야지 돼요. 알았죠? 메리 마이어스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대화 여자관. 우리 정부 간행물에 보면은 이제 누가 최초냐. 이게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옛날 과거에. 근데 이제, 그 정부 간행물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릴론지의 반열방은 사회복지관 사업의 태동이라고 하고, 이제 태화 여자관은 서울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누가 그러면 먼저냐.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떻든, 반열방은 어떻든 1906년이다. 그 다음 이제 태화 여자관이 1921년이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의 기독교 사역과가 만들어진 거 1947년이에요. 외우는 방법은 47에 28. 47에 28. 28, 28, 28. 28이니까 이화. 이렇게. 예. 기독교 사회복지학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된 겁니다. 47년. 다른 대학은 안 외워도 돼요. 이것만 나오니까. 다른 대학 외우지 마시고. 그 다음 이제 카바가 1952년이죠. 부산에서 카바가 결성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거 이것도 1952년이에요. 알죠? 1952년.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대학교서 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진 거 1956년입니다.
이거 외우는 방법은 5, 6도 생각하면 돼요. 5, 6도. 이화여자대학교 복지관을 만들고, 어, 건립식에서 이제 뭐 개소식 뭐 건립하고 나서 그 축제 이제 건립 행사에서 어, 그 5, 6도 뽕짝 5, 6도 돌아서는 연락선마다 그 부산항에 뭐 돌아와요 뭐 그거 있죠. 그래서 그 5, 6도 돌아서는 그 5, 6도 뽕짝을 부르면서 이화동동 춤을 췄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 복지관 대학구설 복지관 56년 이렇게 외우면 되고 그다음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사회복지 행정 교육 과정이 실시된 거 우리나라에서 1961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61년 연도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한국사회사업 교육연합회 있죠? 교육연합회는 교오육 그래서 1956년이 56인데 65예요. 알았죠? 교오육인데 56 교오육 알았죠? 교오육 그래서 교육입니다. 교육연합회. 그다음 이제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얘는 67에 40이에요. 1967년. 아까 47에 28이었죠. 28, 2화. 근데 이제 여기 사회복지사니까 사회복지사협회니까 67에 42, 42, 4회 이렇게 외워보시고 그다음에 법인제도가 도입된 거 아까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였죠. 그러니까 1970년이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제도도 1970년이죠. 그죠? 예. 이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바뀐 것은 1983년 개정사항이죠. 이게 아까 우리가 먼저 봤던 사회복지사법 개정사항 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그 표 외워야 돼요. 그렇죠? 사회복지사법 개정사항 그 표 있죠? 70년 제정돼서 83년 개정, 92년 개정, 97년 개정, 2003년 개정. 걔는 뭐 그냥 외워야 돼, 무조건. 그렇죠? 실천의 역사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실천 지역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서 무조건 나오는 애들이어서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전개된 것은 1970년입니다. 이번에 이제 나온 것은 새마을운동이 농촌 중심 새마을운동에서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확대되었다라고 해서 맞는 문장으로 나와줬습니다. 맞았죠? 그 다음 이제 한국사회사업연합회 명칭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명칭을 바꾼 거, 변경한 거 1970년이에요. 1970년. 자, 그 다음에 재가복지 서비스가 도입된 거 1980년대예요. 1980년대. 네, 80년대.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설치 운영된 것은 1992년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사 윤리강령이 제정된 거 있잖아요. 이 제정연도는 1982년입니다. 물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사실은 이건. 나온 적은 없는데 82년 사회복사 윤리강령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에는 우리가 늦었으니까 빨리 제정하자. 그래서 82년에 제정을 했고 이왕 공부하는 거 88 올림픽 때 공부하자. 그래서 공부는 88년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차 개정이 2023년에 5차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5차 개정. 그러니까 이게 그 3차 개정 연도에서 한번 이제 3차 개정 연도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근데 가장 최근에 윤리강령이 개정된 것은 언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개정된 것은 이제 2023년이 됩니다. 그것만 그냥 좀 기억하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근거 규정 마련된 거 아까 어디였어요? 1983년이었잖아요. 개정사항. 이게 이번에 나왔어요. 지금 이거 노란 것 친 것들 얘들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다음 이제 그 한국사회복지협회가 법정단체화 된 것도 1983년이죠. 그죠? 사회복사 자격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근거 규정.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회 그 법정단체와 마음껏 시설 만들어라. 단체 만들고 연합해라. 그러니까 라고 했다고 했죠. 제가. 그 다음 이제 광역 시도 사회복지협회가 독립법인화된 것은 1998년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사회복지법이 그 협의회가 법적 규정으로 들어간 게 2003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98년, 그 다음에 2003년. 그리고 이제 그 과거 작년에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의 경우에 우리가 그 한국 사회복지협회는 중앙과 시도와 시군구에 두고
중앙과 시도는 두명하고 시군구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중앙과 시도는 반드시 두어야 하고 시군구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개정돼 가지고 이게 개정되고 내년 2025년 1월 3일 날 시행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시행 예정이 우리 시험 볼 날은 이미 시행됐어요. 개정된 게. 그래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앙과 시도와 시군구 모두 두며로 바뀌었어요. 둔다라고. 그러니까 시군구도 반드시 두어야지 돼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알았죠? 임의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중앙도, 즉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그다음에 이제 시도도, 시도사회복지협의회도, 그다음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도 두어야 돼요. 반드시. 알았죠? 두 명. 자, 그다음에 여기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국고보조 사업 지침이 마련됐다. 아까 제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기 시작한 것은 아까 여기 83년에 사회복지원 설립 운영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을 때부터라고 했는데 근데 국고보조 사업 지침이 수립된 것은 1986년입니다. 86년. 알았죠? 86년. 보조 사업 지침 이제 마련됐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가 시행된 것은 1987년입니다. 시급 결정직으로 시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 시에 사회복지관을 설립하도록 만든 것이 1989년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83년에 사회복지관 설립 운영근거 규정 마련됐죠? 그 다음에 86년에 국고보조사업 사회복지관 운영건립 국고보조사업 지침도 수립됐죠? 그 다음에 그 89년에 또 영구임대 아파트 건립 시에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시켰죠? 그래서 1980년대 후반 이용시설이 급증한 겁니다. 이번에 이용시설이 급증했다. 맞는 거예요. 알았죠?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이용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면서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89년에 이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이거는 뭐 시험에 안 나와서 제가 여기 빈칸 처리 안 해놨고,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1980년대죠? 아니, 그죠? 1980년대죠? 그죠? 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 이게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이제 사회행동 모델, 사회행동 모델을 우리가 옹호론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행동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확대된 것은 민주화운동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0년대로 가면 아까 전국에 재가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한 게 언제? 1992년이에요. 그리고 이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이게 복지관 부설로 운영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은 없어진 겁니다. 어디로 가버렸냐면 재가복지봉사센터는 현재 사회복지관 사업으로 흡수가 됐어요. 2010년에. 2010년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으로 흡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 외워야 하잖아요. 그거 지역사회복지관 공부할 때 그때 이제 그 서비스 제공 기능, 사례관리 기능, 그다음에 지역 조직화 기능 이렇게 기능이 세 가지로 나뉘고 그다음 사업 분야가 또 있잖아요. 그때 사업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 기능의 사업 분야 중에 보면 지역사회 보호 기능이 보호 사업이 있어요. 그 지역사회 보호 사업에 그 안에 재가복지 봉사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그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용으로 흡수되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그 연도 2010년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연도가 중요해요. 92년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전국에 설치 운영된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명칭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92년이죠? 사회복지사법 개정상. 그다음 이제 1992년에 복지사무 전담기구 조문도 이때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러면서 보건복지사무소, 그죠? 1995년부터 5년간 실시되고 중단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로 2004년부터 2년간 2006년까지 운영되고 중단해요. 그리고 나서 2006년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즉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주민센터에 다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개인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지만 아셨죠? 그리고 이걸 외울 때에도 보건복지사무소는 맨 처음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보건소에다가 같이 뒀어요. 보건소 직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알았죠? 그러다가 중단하고 이제 사회복지사무소
즉 시청, 구청, 시군구, 군청, 구청 그에 별관으로 거기다 따로 모아놨어요. 근데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민 센터로 이제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정신보건사회복사 자격이 제정된 것은요. 이거 1995년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은 우리가 정신보건법이 95년이잖아요. 그래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 법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즉 그 안에 이제 정신보건사회복사가 있으니까 정신보건사회복사 자격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신보건법을 그냥 외우면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회복지해보자. 그러니까 사회보장 기본법하고 95년,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또 하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것은요. 자, 1997년이에요. 그러니까 95년에 규정되었어요. 자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96년에 정신보건법이 시행됐을 텐데 그럼 96년부터 정신보건 사회복사 자격제도가 시행됐느냐? 그게 아니라 97년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2급 자격 승급 시험이 2급 자격 시험이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울 때도 이제 보면 95년인데 96년 이제 시행된 건 아니고 97년에 시행됐고 그다음에 98년, 97, 98 그죠? 98년에 2급 자격 시험 이렇게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역 주민 직접 선출한 거 1995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육시 설치 허가제 신고제로 바뀐 거 언제예요? IMF 때죠? 1997년이에요. 그죠? 평가제도도 1997년이죠. 그죠? 1급 국가시험제도도 1997년이잖아요. 이거 다 사육시 사법 개정사항이잖아, 아까 다. 그래서 그걸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되게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육시 사법 개정사항이 이게. 그래서 얘, 아까 그 표를 완전 위어버리 하고, 여기 보면 이제 평가제도가 이때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3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개정됐어요. 그래서 1회 이상을 빼버렸어요. 3년마다 평가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규정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법 규정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최초 평가 실시된 거 1999년이라고 했죠? 그죠? 99년. 자, 그 다음에 1급 국가시험제도 97년 시행된 것은 2003년입니다. 2003년 1회 시험이 있었죠. 그다음에 자활구경 기관이 규정된 것이 1997년이에요. 자활후경기관. 이 자활후경기관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의 지역 자활센터예요. 얘가. 그러니까 지금의 지역 자활센터가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된 것은 IMF 때예요. 1997년. 근데 우리가 97년이면 생활보호법이죠. 국민초생활보장법은 99년에 제정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97년 생활보호법일 때 생활보호법에 자활후경기관이 규정이 된 거예요. 그때. 알았죠? 근데 법으로는 자활후경기관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가로 보시면 96년에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법으로는 자활후경기관인데 근데 실제 운영은 자활지원센터로 운영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다가 2000년에야 되어서야 비로소 자활지원센터가 자활후경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요. 근데 법에는 자활후경기관이었어요. 알았죠? 그리고 이 자활후경기관이 현재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바뀐 거 이게 중요한데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이게 2006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광역자활센터가 있어요. 이 광역자활센터가 옛날에 그 13개일 땐가 10대 지금 현재는 16개예요. 현재는 16개인데 옛날에 옛날 문제에서 그 당시에 한 13개였던가 그랬는데 현재 10개소이다 해가지고 10개소일 때 13개라고 했던가? 어쨌든 이게 그 개소가 몇 개인지를 가지고 장난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몇 개인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광역자활센터는 현재 16개예요. 그렇죠? 17개가 아니라 16개. 아셨죠? 같이 알고 계시고 그다음 이제 학교 사업 학회가 창립된 거
7년 창립됐는데 이건 시험 안 나왔고 2000년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제도가 시행된 거, 시작된 거 2005년입니다. 2005년 이게 나왔어요. 시험에서는.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된 것은 아까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97년이었죠. 그래서 이제 98년에 1998년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되고 공동모금법은 1997년이라고 했어요. IMF 때. 얘가 공동모금 회법으로 바뀐 것은 1999년이라고 했어요. 97, 98, 99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 그죠? 그다음 이제 사회복지 행정학회가 창립되고 한국사회복지행정학이 발간된 거 1999년입니다. 99년 행정의 역사에서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사회복지의 날이 사회복지사법에 제정된 건 2000년이었죠. 그죠? 그다음 이제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 직렬로 전환된 것도 2000년이에요. 알았죠? 어, 7급 별정직이었다가 9급 일반직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승진이 가능하게끔 바뀌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금 그 사회복지 전문 요원 별정직에서 이제 일반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요원에서 이제 사회복 전담 공무원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전담 공무원에서 사회복 전문 요원 제도로 바뀌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틀려요. 이번에도 그렇게 바꿔서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전문 요원이 이제 이 사회복지 일반적으로 바뀐 게 이제 2000년이다. 자, 사회복지 1급 국가 시험 제도가 시행된 건 언제요? 2003년. 그죠? 그다음에 사회복지 협의회, 그다음에 사회복지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그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그 지역사회복지 실제 명칭으로 그냥 알고 계세요.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협의회로 이렇게 알고 계세요. 협의체. 물론 이제 이걸 협의체라고 얘기하는데 법으로 어, 지역사회복지 협의회니까 아니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죠. 제 사회복지협의하고 헷갈렸어. 잠깐. 저같이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네, 잠깐 여기서 그 아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시군구에 두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해요. 알았죠? 자, 여기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제가 설명을 막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얘가 중앙과 시도와 그다음에 시군구까지 둘 수가 있어요. 시군까지. 근데 이 중앙에 이제 뭐라고 했어요? 얘들 다 두며로 바뀌었다는 거. 두며입니다. 다. 반드시 두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랬죠?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 이제 의무규정. 의무규정이고 이 중앙사회복지협회가 한국사회복지협회에 한국사회복지협회. 그다음 이제 시도는 시도사회복지협회라고 하고 시군구를 시군구 사회복지협회라고도 하고 얘를 지역 사회복지협회라고 해요. 사회복지협의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명칭이 지역사회복지협회라고 하면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면 이제 그 명칭이 좀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민간입니다. 민간. 실천에서 우리가 이제 1차 현장, 2차 현장 그 구분하고 공공, 민간 이거 구분할 때 얘가 나와요. 그래서 거의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얘는 이제 공공입니다. 알죠? 얘는 공공기관. 어쨌든 지역사회복지협의 제19구에 두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의무화시킨 거 2003년이었죠? 2003년 개정사항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 개정사항이 2005년에 시행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직접 설치 운영한 것은 2005년이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제1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기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그걸 2005년, 2006년 수립해가지고 제1기가 2007년부터 시행됐다라고 하는 사실.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된 거 있잖아요. 이게 아까 건강가정기본법 생각하라고 했죠. 2004년 천사 같은 가정. 알았죠? 2004년. 그래서 이제 2004년에 건강가정기본법 제정된 거 이거 시험에 나왔었고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제된 것도 2004년입니다. 알았죠? 이것도 건강가정기본법에다 묶어버리면 돼요. 건강한 가정, 천사 같은 가정인데 그거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어려운 아이들의 가정까지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있대. 네, 아동복지시설 법제화되었고 분권교부세 2005년입니다. 2005년에 도입되었고
이것을 본래 5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다가 이게 5년이 더 연장되어 버리는 바람에 얘가 2000 그러니까 10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서야 비로소 분권교부세가 이제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된 겁니다. 알았죠? 근데 이 통합연도보다 얘가 중요해요. 얘가.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분권교부세가 도입됐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이제 그 자, 학교사회복지 자격시험제도 2005년이었죠, 아까. 그죠? 그다음에 지역사회 혁신사업 2007년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바뀐 것은 2009년이에요. 그리고 2013년 이후에 현재까지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게 나왔는데요. 사회 서비스 이용권 사업이 본격 도입된 것, 즉 전자바우처 방식의 사회 서비스가 도입된 거 2007년이에요. 알았죠? 이거. 이번에 이제 이 올해 시험 이제 행정론에서는 이제 그 이따 보면 2019년에 사회서비스원이 나오는데 사회서비스원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가 도입됐다. 뭐 이런 식으로 트리금 나왔는데요. 순서 트리금. 그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는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2007년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어서 제가 빈칸 처리 안 했고 그다음 이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그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2009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2009년. 아니야, 여기, 아니, 이게 맞는 문장으로 나왔는데, 연도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2009년 연도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알았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알고 있어 보세요. 그냥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여기는 뭐 그냥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오는 게 그냥 나온 거예요. 여기는. 알았죠? 나오는 게 그냥 나온 거. 뭐냐면 이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보기금은 2010년입니다. 이번에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법정 기부금 단체로 규정된 것이 2011년이에요. 물론 이것도 연도 가지고 장난친 건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서 이제 지정기부금 단체로 규정이 되었다. 이렇게 틀리게 나왔는데 법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보다 법정기부금 단체가 세제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정기부금 단체로 규정되었다. 이 내용, 아까 얘가 내용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제가 연도 알고 있으라고 했던 것처럼 얘도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것이 이제 2011년이다. 알았죠? 아까 여기 2009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그죠? 요거 한번 알고 있어 보세요. 네. 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다음 이제 그 사회복지관 5대 분야 사업이 3대 기능으로 바뀐 거 2012년입니다. 2012년. 여기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그죠? 여기 지금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그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와 그다음에 여기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 그죠? 여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게 중요해요.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관 사업이 5대 사업이 3대 기능으로 바뀐 거 2012년 개정 사항이어서 이게 이제 맞는 문장으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맞는 문장으로 나왔어요. 알았죠? 그리고 이게 개정이 있었어요, 이번에. 개정이 있었는데 뭐 개정이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순서가 바뀌었어요. 별표 순서가. 본래 사회복지사업법 이제 그 사회복지관 5대 분야 사업이 본래는 그 별표가 순서가 사례관리 기능,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능, 그 다음에 지역 조직화 기능이었는데 사례관리 기능이 밑으로 빠지고 서비스 제공 기능이 제일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조직화 기능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표가. 그게 이제 개정됐는데 내용은 바뀐 것, 그 뭐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요. 알았죠? 자, 그 사회부장 정보 시스템 행보기금, 이 행보기금 있죠?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가로에다가 범정부라고 해도 같은 겁니다. 알았죠? 사회부장 정보 시스템 범정부라고 하거나 이렇게 사회부장 정보 시스템 행보기금이라고 하거나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뭐 이거 범정부가 들어갔다고 이거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2010년에 개통된 행보기금이 더 확대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13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있죠? 이거 2016년이죠. 근데 시험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라고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인 걸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것 똑같이 2016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2016년에 동일하게 이걸 위해서 복지허브화 사업을 위해서 읍면동 동사무소 즉 주민자치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합니다. 명칭 2016년이에요. 자, 그다음 여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케어 커뮤니티 케어 예, 그 기본 계획이 발표된 것은 얘가 2018년이거든요. 2018년. 알았죠? 2018년에 이게 발표됐는데 2019년에 선도 사업이 추진됐어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발표된 연도하고 그다음 이제 선도 사업이 추진된 연도하고 구분해야 돼요. 알았죠? 근데 이번에는 선도 사업이 추진된 연도로 나왔어요, 이번에. 알았죠? 이전에 기본 계획 발표로도 이게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 계획이 발표된 건 2018년, 선도 사업이 추진된 것은 2019년. 이렇게 외우시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전문 사회복사 자격 제도가 도입된 거 있잖아요. 이것도 뭐 이걸 연도 가지고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냥 하나 기억해 놓으면 2018년입니다. 사회복사법 개정돼 가지고 2020년에 이제 이게 시행이 됐는데 잘 알다시피 어, 이제 의료사회복사와 학교사회복사도 법정 국가 자격이 되는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이미 정신건강사회복사는 법정 자격이었죠. 법으로 정신보건법이 이미 규정됐었으니까 95년에 그죠? 그다음 이제 사회서비스원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이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중앙정부가 운영한다 해가지고 틀린 적이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걸 최초 설립 운영한 것은 2019년입니다. 이번에 이게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뭐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이게 도입됐다. 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나왔어요. 연도를 정확하게 물어보지는 않았고 알았죠? 그렇지만 연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순서에서 막 나오니까. 아셨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5차 개정이 2023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정은 빨리 제정하자. 그죠? 1982년이었고 공포는 이왕 공포하는 거 88 올림픽 때 하자 해서 1988년이었는데 사실 이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22년간. 그렇죠? 나온 적은 없는데 그냥 제가 이거는 외우기도 쉽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사 윤리강령이 이렇게 옛날엔 전문 윤리기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사회복사 선서가 있긴 하지만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 윤리기준이었는데 목적, 가치와 원칙을 집어넣었죠. 그 다음 이제 5장 6장이 아니라 이제 5장 69개 조문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크게 바뀐 거 없어요. 보시면. 그리고 제가 지금 노란색 지금 이렇게 음영 표시한 거 있죠? 얘들? 예. 이것만 나왔어요. 요것만. 알았죠? 민주화운동은 80년대로만 그냥, 80년대 후반으로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노란색. 노란색 보시면 여기서 그냥 문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다. 제가 만약 벗어났다면 여기다가 추가를 시켰을 텐데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기 법년도도 보면 아동노인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한부모 다문화까지만 나왔다고 얘기했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걸 확대 복사를 하시든지 예, 시력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들으시는 선생님들 이걸 가지고 반복해서 이 영상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아셨죠? 반복해서.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음원은 따로 우리
우리 네이버 카페에다가 제가 음원하고 이 빈칸 자료 올려놓을 거니까, 음원으로 그냥 내가 듣고 싶다. 그냥 MP3에다 집어넣고 왔다 갔다 하면 듣고 싶다. 그러면, 음만 따로 거기다 올려놓을 거니까, 그것도 만약에 올릴지 모르겠네요. 어떤 파일이. 근데 어떻든 지금 올리려고 지금 생각하니까, 파일을 올려주면, 첨부해 놓으면,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어,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유튜브를 지금 뭐 독학을 하시든, 또는 뭐 다른 데에서 강의를 듣고 계시든 간에, 지금 1급 시험을 지금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1급 시험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 이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합격률은 근데 저조하죠, 우리가. 합격률은 제가 합격 설명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그 응시인원 대비로 보았을 때 우리 합격률이고, 이제 접수인원 대비로 보게 되면 뚝 떨어져요. 응시인원 대비로 보면 30%대지만, 접수인원 대비로 보면 20%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쉬운 시험은 아니다. 그래서 120점을 채울 수 있는 그 노력은 해야 돼요. 120점을 채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22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들은 공부하지 마라. 제발. 그리고 만들어진 문제 풀지 마라. 왜냐면 기출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돌려버려야지.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기출문제집은 해설과 보충설명과 오더풀이가 되어 있는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을 좀잘 그 정해서 헛다리 짚거나 또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방황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것들 이거는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 남기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이팅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다음 강의는 이제 외국 연도 정리하는 강의 또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외국 연도도 작년 자료에다가 이제 올해 시험에서 추가된 것들 반영할 거고요. 그래서 그 조만간에 다시 일정 잡아서 제 카페나 밴드에다가 공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파이팅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죠.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